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농지연금과 산지연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농지연금과 산지연금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 시간에 자세하게 농지연금, 산지연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지연금의 가입 조건에는 이제 대상자, 대상농지, 그리고 담보농지 평가 방법 등등이 있는데요. 이제 대상자부터 보겠습니다. 연령은 60대부터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60살부터 농지연금 신청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부부가 승계형으로 갈 경우에는 배우자 나이는 55세부터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농지연금 자격을 갖춘 분께서 60세다. 그런데 배우자가 52세다. 이럴 경우에는 승계형으로 가입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배우자 나이는 55세, 그리고 가입자 나이는 60세부터는 이제 가입과 그리고 배우자 승계까지도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또 하나는 이제 법률혼 관계에 있어야 됩니다. 부부가 예를 들어서 이혼을 하셨다. 그럴 경우에는 이제 승계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영농경력입니다. 이 영농경력은 뭐냐면은 5년 동안 농사를 지은 경험이 있느냐 없느냐를 이제 쉽게 말해서 이제 말씀드리는 겁니다. 5년 동안 내가 농사를 지었다. 말로만 5년 동안 농사를 짓는다는 부분은 이제 이렇게 증명 자료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농지대장, 예전에 이제 농지원보였죠. 농지대장을 5년 갖고 계시든지 아니면 이제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를 5년 보유하신 분, 아니면 농업조합원 이제 가입 증명서, 농업조합원 이제 가입 농협의 조합원으로 가입이 계신 분, 이런 분들은 이제 영농경력 5년에 준하는 그런 자격을 갖췄는지 안 갖췄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는 이제 그런 근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영농경력이 제일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그러나 5년은 있지 않습니까? 금방 갑니다. 그래서 사회활동을 하시면서 이제 영농경력 5년을 준비하셔야 되는데, 그것은 이제 영농경력 5년이니까 자기 능력으로 농지를 구입을 해가지고 농지를 임대 아니면 경매로 하시든지 5년을 이제 준비하셔도 되고요. 또 하나는 이제 임대로 정부기관에서 농지를 임대해 주는 곳이 두 곳이 있는데, 나중에 이제 화면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만은 한국농어촌공사와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농지를 임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대농지로 영농경력 5년을 준비하는 그런 부분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상농지, 이 담보농지를 말씀드리겠는데요. 이 농지연금의 대상농지는 이제 공부상 지목이 전답 과수원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 임야를 밭으로 쓰고 있는 경우도 많죠. 그럴 경우는 해당이 안 됩니다. 그래서 토지 이용 계획 확인원이라든지 토지이음에 해당 농지가 지목이 뭘로 되어 있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 전답 과수원으로 된 농지만 농지연금으로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면적인데요. 이 농지 일반인들이 농지 대장을 이렇게 이제 신청을 하려면은 이 면적이 1000제곱미터 이상의 면적이어야 됩니다. 평수로는 302평 정도 되는데요. 그 이하로는 농지 대장 신청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흔히 말해서 300평 이상의 전답 과수원을 매입을 하시든 임대를 하시든 그렇게 해서 영농경력을 준비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만약에 경매로 농지를 매입하시든 일반
중개업소에서 매입하시던 보유기간은 2년 이상이어야 됩니다. 2년 이상. 그리고 영농경력은 5년이니까 한 3년 정도는 빌려서 하다가 3년 차에는 이제 주변에 있는 중개업소라든지 경매, 공매를 통해서 농지를 이제 취득하시는 방법, 이런 방법도 이제 고려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농지가, 대상 농지가 이 주거지, 계약자와 주거지와 농지 소재지가 이제 같은 이제 시, 군, 구, 지역 안에 있든지 아니면 연접해 있어야 됩니다. 옆에. 주거지 옆에 농지 소재지가 있어야 되고요. 아니면 직선거리로 30km 이내에 있어야 영농을 할 수 있는 거리로 본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너무 떨어져 있으면, 예를 들어서 서울에 계신 분이 충남, 충북 이 정도까지 농사를 지으시기가 좀 힘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은 영농으로 보지 않고 투기로 볼 수가 있다. 그래서 직선거리로 30km 아니면 연접하든지 같은 지역에 있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농지연금으로 해당되지 않는 농지가 있습니다. 해당되지 않는 농지. 아까 말씀드렸던 전답, 가수원 이외의 농지는 해당이 안 되고요. 그리고 가압류, 가등기 이런 사건이, 이런 근저당이 개인적인 다른 어떤 권리가 설정되어 있는 농지는 해당이 되지 않고, 그리고 불법 건축물이 있는 농지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불법 건축물이 없는 농지. 그리고 또 하나는 상속을 받아가지고 형제가 삼형제, 사형제, 이렇게 자매가 같이 이렇게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농지는 농지연금 대상에서 제외가 됩니다. 그러나 부부가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농지는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담보농지 평가 방법, 이 기준 이제 가격이 이제 결정되지 않습니까? 담보농지 가격이, 이 가격은 어떻게 결정하느냐? 평가 방법은 개별 공시지가의 100%, 예를 들면 토지 이음이라든지, 그리고 토지 이용 계획 확인원 등등을 확인하면 개별 공시지가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 개별 공시지가의 100%를 적용하는 방법이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은 개별 공시지가가 너무 낮다, 그러면서 이제 감정평가를 하죠. 감정평가 금액의 90%를 적용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통상 보면 개별 공시지가가 좀 낮죠. 그래서 감정가로 이렇게 많이 신청을 합니다. 예. 이제 월 지급 방식은 어떠냐? 종신형, 일정 금액을 꾸준하게 주는 겁니다. 꾸준하게. 종신정액형이라 해가지고 처음 계약한 금액을 돌아가실 때까지 꾸준하게, 그리고 그 금액이 가입자가 만약에 돌아가셔도 배우자 승계 조건이면은 배우자까지 그대로 이렇게 종신정액형으로 가는 경우가 있고요. 전후후박형, 최초 10년은, 최초 가입한 날로부터 10년은 정액형보다 이제 조금 많이 받고, 그리고 11년째부터는 이제 정액형의 한 70% 정도를 받는 전후후박형이 있습니다. 주로 이제 전후후박형을 많이 신청을 하는데요. 60세부터 농지연금을 지급받으실 수 있는 나이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60부터 70까지는 많이 받겠다. 아니면 65세부터 신청을 해서 65세부터 75세까지는 많이 받겠다. 76세부터는 적게 받겠다. 이제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전후후박형을 이제 신청을 많이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수신출형입니다. 농지연금이 효자라면 수신출형은 효자 중의 효자라고 저는 봅니다. 물론 정부 예산이 이 대출이거든요. 수신출 대출을 해주는 부분인데, 이 농지은행 작은 부분이, 정부 예산 부분이 확정된 범위 내에서 수신출을 해드리는데,
이 수신인출을 받으면 상당히 이제 자금의 쓰임이 많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나중에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데요. 수신인출형은 대출 한도 액의 한 30% 내외에서 30% 이내에서 대출을 해줍니다. 그래 통상 보면 한 25% 정도 대출을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대출 한도액의 한 25%, 30% 정도를 대출을 받을 수가 있다. 그리고 이율은 2.5%다. 2.5%고 신용도에 상관없이 2.5%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나중에 사후정산이기 때문에 매월 이자를 납부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간형, 그러니까 기간 정액형과 이제 경량 이양형이 있는데 이 부분은 주로 이제 계약 체결은 많이 안 되는 부분이지만 일정 기간을 정해서 10년, 15년, 뭐 20년 기간을 정해서 이렇게 연금 지급을 하는 그런 방식을 말을 하고요. 그리고 지급 우대 방식, 이건 뭐냐면, 조금 이제 연로하신 분들, 그리고 저소득층, 연로하시면서 저소득층이고 장기 영농인, 시골에서 오래 이제 농사를 지으셨던 이런 분들한테는 저소득층이면서 오래 농사를 지으셨던 분들한테는 우대하는 방식, 이런 방식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월 지급 금액과 수시인출형, 이 부분을 한번 비교를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수시인출형이 제가 농지연금 효자인데 효자 중에 더 효자다. 수시인출형이 효자 중에 더 효자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부분을 자세하게 한번 말씀드려보겠습니다. 경남에서 지금 낙찰된 사례를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3억 5,800만 원 감정가의 농지가 1억 2,100에 이제 낙찰이 되는 사례거든요. 그러면은 3억 5,800만 원이 이제 보유기간이 2년이 지나야지 그 농지연금 이제 자격이 이제 되는 농지로 이제 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경매를 받아가지고 바로 농지연금을 신청할 수가 없다. 2년은 지나야 된다. 아까 이제 전에 말씀을 드렸는데요. 3억 5,800이 2년이 지나고 만약에 3년이 지나면은 약 한 4억 원 정도의 그런 어떤 그 감정가를 받을 수가 있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4억 원 같은 경우를 예를 들면 만약에 60세에 4억 원의 그런 어떤 그 농지연금으로 받는다면은 월 136만 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136만 원. 만약에 가입자가 돌아가셔도 배우자가 136만 원을 그대로 승계해서 받을 수 있다. 이 이야기입니다. 승계 조건이 된다면. 예. 그런데 이 4억 원짜리의 그런 농지를 수시인출형으로 해서 농지 가격이 25% 내외의 대출을 받는다.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대출 한도 내역의 30% 이내라고. 그래서 25% 정도 대출을 받는다면은 4억 원에 이제 25% 내외 9,600만 원을 수시인출형으로 대출을 받는다는 겁니다. 2.5% 금리로 해서. 그러면은 대출을 받았기 때문에 136만 원에서 96만 원으로 농지연금 월 지급액은 줄어듭니다. 그렇죠? 한 40여만 원 줄어들죠. 그러나 1억 2,100만 원을 처음에 투자를 했는데 9,600만 원 대출을 받으니까 실질적으로 자기 돈이 들어간 것은 약 한 2,500만 원뿐이 안 된다는 겁니다. 거기에다가 농지는 취득세가 3.4%입니다. 일반인의 농지 취득세가. 그러면 3.4%, 뭐 한 410만 원 정도, 뭐 등기 비용, 뭐 기타 비용 합해서 한 100여만 원 뭐 잡아도 한 3천여만 원을 투자를 해서 월 96만 원을 수령할 수 있다. 본인과 배우자 사망 시까지 승계의 조건일 경우에. 그러니까 3천만 원을 투자를 해서 월 96만 원을 돌아가실 때까지 받는다. 이런 연금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연금이. 그 부분이 농지은행에서 농지 가격과 수신출 금액 그리고 월 지급 금액을 명시를 해놨습니다. 명시를 해놨어요. 그래서 3천만 원으로 96만 원을 평생 연금 받는다.
그리고 이 인근의 농지를 또 하면 되죠. 또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농지연금이 최고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수신출형 제도가 효자 중에 효자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내가 받을 수 있는, 그럼 농지연금이 좋기는 좋은데, 그럼 내가 받을 수 있는 연금이 얼마야? 이렇게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확인할 수 있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우리 농지은행이라는 우리 그 사이트에서 검색창에 농지은행 이렇게 치시면 농지연금 예상연금 조회라는 그런 창이 뜹니다. 거기에다가 가입자 생년월일, 그리고 성경으로 갈 경우엔 배우자의 그 생년월일 이렇게 넣고, 그리고 승계, 비승계, 농지 가격은 두 가지로 평가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개별 공시지가 아니면 감정가. 예? 개별 공시지가는 어떻게 확인하느냐?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토지이용 계획 확인원에서 개별 공시가를 확인할 수가 있죠. 그리고 개별 공시가를 딱 넣고 이렇게 조회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시로 관심 있는 부분의 농지를 갖다가 이렇게 내가 받을 수 있는 연금으로 한번 확인해 보는 것도 상당히 의미가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농지연금의 장점은 뭐니 해도 계약자, 배우자까지 종신 지급을 한다는 겁니다. 돌아가실 때까지. 이게 의미가 있는 게 뭐냐면요, 돌아가실 때까지 지급을 하니까 집안 분위기가 좋겠습니까? 안 좋겠습니까? 매달 15일 날, 매달 15일 날 연금이 들어오니까 집안 분위기가 좋고, 그리고 자식들이 너무나 좋아한답니다. 이제 고생하신 부모님들께서 경제적인 부분을 농지연금으로 다 충당이 되니까. 그래서 농지연금을 적극 권하는 이유가 그겁니다. 농지연금을 한다는 것은요, 준비한다는 것은 움직인다는 거거든요. 활동을 하신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건강도 챙기시고, 연금은 연금대로 받으시고, 그리고 두 번째, 이 농작물을 이렇게 키우면서 만약에 거기서 나오는 소득은 또 별도입니다. 예를 들면 지금 두릅을 많이 하고 계신 분도 계시고요. 그리고 특용작물을 많이 하고 계신 분도 계십니다. 아까 300평이었는데 비닐하우스는 100평만 해도 됩니다. 비닐하우스는. 그래서 비닐하우스 100평 내지 일반 전답 과수원에서 자신 있는 부분을 파종을 해서 거기에서 나오는 소득은 별도의 추가 수입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안정성 확보, 중요하죠. 돈이 꼬박꼬박 들어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돈이. 이게 뭐냐면 한국농어촌공사 농지은행에서 진행을 하기 때문에 안정성이 있다, 그렇게 보여지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기타는 뭐냐면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재산세, 만약에 농지 가격이 6원 이하인 경우는 재산세가 100% 전액 재산세가 감면이 되고요. 그리고 기대 수명이 늘어나면서 가입자, 그리고 배우자가 오래 사셨다. 그래서 농지의 담보 가격보다도 더 많은 금액을 연금 수령하셨다고 하더라도, 연금 금액을 수령하시고 돌아가셨다고 하더라도 공사에서 많이 받으신 금액을 청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래 사실수록 좋다, 이렇게 보여지는 겁니다. 그런데 반대로 두 분이 또 일찍 돌아가셨다. 그래서 담보농지 가격보다도 연금을 적게 받으셨다. 그러면 그 차익만큼을 상속인한테 상속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정부기관에서 운영하는 이런 부분이 의미가 있다. 그래서 적극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농지연금 관련해서는요,
여러 가지 서식이 있습니다. 서식. 뭐 증명서 이런 거죠. 거기에 보면 제일 중요한 게 농지 취득 자격 증명입니다. 우리가 줄여서 농취증 이러는데요. 이 농취증은 뭐냐 하면은 농지를 취득하기 위한 자격을 가졌다. 이 자격을 가진 것을 증명해 준다라는 그런 양식의 서류입니다. 그래서 농지를 소유권 이전하려면은 이 농취증이 있어야 됩니다. 농취증. 그래서 농취증을 발급해 주는 것은 이제 농지가 소재하고 농지가 있는 곳에 이제 면사무소 등등의 산업계에서 발급을 해 주는데요. 직접 방문하셔도 되고 아니면 정부24라는 사이트를 통해서 내가 농지증 발급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농지증 발급 여부를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이 농지증이 나오지 않으면 있지 않습니까? 발급이 안 되면은 소유권 이전이 안 됩니다. 그래서 경매에서는 이 농지증 발급이 안 되어 가지고 10% 보증금 있지 않습니까? 경매, 공매의 10% 보증금을 떼이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래서 경공매를 입찰하기 전에는 무조건 필히 농지 취득 자격 증명 발급 여부를 확인을 하셔야 된다. 그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농지증이 필요 없는 농지도 있습니다. 필요 없는 농지. 우리가 흔히 말해서 용도지역이라고 그러는데 용도지역. 이 도시지역 그리고 뭐 관리지역, 농림지역, 수산자원보호구역 뭐 등등 이 등등 지역에 있는 농지, 도시지역에 있는 농지, 도시지역에도 농지가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아파트 짓다가 짜투리로 남은 뭐 전답 있을 수가 있죠. 이런 지역은 지목은 전답이었다고 하더라도 그 용도 지역은 이제 일종 일반 주거 지역, 이종 일반 주거 지역 등등 이 용도 지역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목이 전답 가수원이라고 그래가지고 무조건 그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을 받는 것이 아니고 용도 지역상 도시 지역에 안에 있는 일반 주거 지역이다, 아니면 상업 지역이다, 아니면 공업 지역이다 이런 지역 안에 있는 전답 과수원은 농지증이 필요가 없다 이래 보여집니다. 예를 들어서 대구에 있는 농지 같은 경우가 감정가 9억이 이제 3억 1,900원 이제 낙찰이 되는데요. 이 용도 지역을 보니까 지금 화면에서 보시다시피 토지지만 전입니다. 밭이죠. 밭인데 불구하고 일종 일반 주거 지역에 있는 농지입니다. 그러면은 농지증이 필요 없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저런 농지 같은 경우는 서울에 계신 분, 부산에 계신 분, 뭐 강원도에 계신 분, 경남에 계신 분도 대구에 있는 농지를 사실 수 있다. 그래서 바로 농지임금을 2년 후에 신청할 수 있다. 이 이야기입니다. 지금 토지이용계획 확인원 내지는 토지이음에서 저런 용도 지역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농업 경영 계획서입니다. 이 농업 경영 계획서는 뭐냐 하면 농업 경영을 진실하게 하겠다. 내가 농사를 잘 짓겠다라는 이 진실된 영농 의지를, 계획 의지를 보여주는 문서다. 이래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000제곱미터면 아까 말씀드린 302평 되죠. 1000제곱미터를 삽 하나, 호미 하나, 낫 하나로 농사를 짓겠다. 가능성이 별로 없지 않습니까? 300평을 삽 하나, 호미 하나로 농사를 지으면 있지 않습니까? 뭐 허리가 뭐 부러집니다. 와이프도 못 짓는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마을 이장님이라든지 그 농지가 소재한 농업기술센터 등등의 자문을 구해서 내가 그 관리기는 언제 빌려서 텃하기를 하고 파종은 언제 하겠다. 그리고 모자라는 인력은 어떻게 채우겠다. 등등에 대한 계획을 딱 세우는 겁니다. 그러면 농업경영계획서를 완벽하게 주기별로 그리고 월별로 이렇게 계획된 어떤
계획서를 작성한다면은 관할 지자체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이 농지 자격 취득 증명을 발급을 해주죠. 발급을 안 해줄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왜? 너무 그러니까 하려는 의지를 정확하게 이렇게 보여줬다. 예, 그렇게 보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농지 대장입니다. 이 예전에 이제 농지 원부라고 그랬는데 이제 농지 대장으로 명칭이 바뀌죠. 명칭이 바뀌면서 이제 농지를 갖다가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국가에서 농지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조그만 농지부터 큰 농지까지 전부 다 농지 소재지 지자체에서 관리하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저 농지 대장을 5년 보유하고 있으면 농지연금 이제 수령 대상이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농지 대장을 수령하기 위해서는 1000제곱미터 이상의 전답 과수원이 필요하다 말씀드렸죠. 그리고 그 전답 과수원은 매입을 하셔도 되고 임대하셔도 된다. 예,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농업경제 등록 신청서. 농업경제 등록 신청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경영체 등록 신청을 5년 보유했다면은 이제 농지연금 신청 대상이 된다고 말씀드렸죠. 예, 그리고 농업경제 등록은 뭐냐면 정부로부터 받는 융자금, 보조금 등등을 지원받기 위한 서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지금 정부로부터 보조금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예? 뭐 직불금, 뭐 학자금, 그리고 또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등등이 많이 이렇게 지원이 됩니다. 그리고 자녀가 있으면 장학금까지도 지원이 됩니다. 이런 등등을 받으실 수 있는 자격이 뭐냐? 농업경제 등록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농지연금 이제 준비 체크리스트를 보겠습니다. 체크리스트. 아까 말씀드렸던 영농경력 5년 제일 중요하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영농경력 5년은 그러면 준비했느냐? 그리고 내 나이 60, 그리고 배우자 나이 55세 이상. 왜냐하면 승계형으로 가야 되니까. 내가 만약에 뭐 죽으면 배우자라도 배우자가 연금을 똑같이 받도록 이렇게 승계형으로 가기 위해서는 배우자하고 나이가 60세일 경우는 5살, 55세 이상이 돼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죠. 그리고 농지를 2년 이상 보유했는가. 경매 농지를 싸게 샀다고 바로 신청이 되지 않는다 말씀드렸죠. 그래서 2년 이상 보유했는지. 그리고 농지가 있는 소재지, 그리고 내가 하고 있는 주소지와 인접해 있어야 된다. 그리고 아니면 직선거리로 30km 이내에 있어야 영농 경작지로 본다. 그 이야기죠. 그래서 다음이라든지 이런 사이트 보면 거리재개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참고로 해서 소재지 이런 거리도 확인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제 공구상 지목이 전납 가손인가 농지인가 말씀드렸죠. 임야는 안 된다. 그리고 매입해 있을 경우에는 영농경력 5년, 그리고 경공멸에 있을 때는 일단 보유기간이 2년이 있어야 되니까 이 용도 지역에 따라서 가격이 오르는 가격을 이제 2년 정도, 2년이면은 가격이 있지 않습니까? 배 오르는 데도 있고요. 뭐 0.5, 50% 오르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용도 지역의 파악이 중요하다. 그리고 농지가 도로하고 물었는지, 땅 모양은 어떤지, 농지 모양, 그리고 경사도, 그리고 주변에 무슨 기피 시설이 있는지, 뭐 소각장, 축사 등등. 그러니까 이제 소각장, 축사 등이 있으면 농지 가격이 안 오른다 이 이야기죠. 그래서 그런 농지의 형태, 그리고 주변의 시설, 그리고 용도 지역 이런 부분이 중요하다. 그리고 공시지가가 얼마인가, 그리고 공시지가의 오름폭이 어떤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토지음 사이트를 보면, 제가 잠시 후에 말씀드리겠지만 토지음 사이트를 보면 이 공시지가의 오름폭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보고 이제 예상 농지 연금을 이제 확인할 수가 있죠. 아까 말씀드렸던 농지은행 사이트에 가서 이제 예상 농지연금 수령액을 확인해 볼 수가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제 경공매로 지금 갖고 계신
전답 과수원을 가지고 농지연금도 신청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경공매로 해서 농지연금을 신청하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감정가의 20% 내외, 20%, 30% 정도, 30%의 내외의 어떤 그런 저평가된 가격으로 저가로 구입할 수 있으니까 상당히 그 농지연금으로 이렇게 활용하기는 좋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금 경공매의 그 낙찰가가 하향 추세이기 때문에 농지연금을 준비해야 되고요. 일반인들이 농지연금 적합 농지를 이렇게 준비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기준은 뭐냐면 일단은 1000제곱미터 이상의 농지여야 되고요. 1000제곱미터 이하가 되면은 농지대장 발급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1000제곱미터 이상의 농지. 그리고 두 번째는 그 개별 공시지가의 오름폭이 그러니까 땅값이 계속 올라가는 지역의 농지가 좋다. 그래서 대도시 주변에 있는 농지가 좋고요. 시골로 가면 갈수록 농지 가격이 싸고 오름폭이 적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농지보다는 도시 주변에 있는 농지가 좋다. 그리고 맹지, 길이 없는 농지 있지 않습니까? 맹지도 가능하고 개발 제한구역, 그린벨트 내에 있는 농지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선화지라고 그러죠. 이제 고압선 지나가는 밑에 있는 농지, 그런 과수원, 그런 농지도 농지연금으로 괜찮다 이렇게 보여지고, 용도지역이 또 중요하죠. 용도지역은 있지 않습니까? 모든 부동산의 얼굴입니다. 그래서 용도지역을 제대로 확인을 해야 됩니다. 용도지역.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도시지역 안에 있는 농지가 제일 좋고요. 그 다음에 계획관리지역 농지가 좋고, 그 밑으로 갈수록 별로 안 좋습니다. 그 농림지역, 농림지역에 있는 농지는 가격이 오르지가 않습니다. 농업보호구역, 농업진흥구역, 옛날 말로는 절대농지, 뭐 상대농지 등등. 그러니까 농림지역에 있는 농지가 제일 안 좋다. 그래서 최소한 관리지역, 그 중에서도 계획관리지역 안에 있는 농지를 선택해야 된다. 왜? 가격이 올라가니까. 최소 2년 동안 가격이 올라갈 거 아닙니까? 그 가격으로 농지연금을 책정하는 기준이 된다. 말씀드렸죠? 네. 자, 용도지역을 확인하는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용도지역은 토지음에서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해당 지번을 딱 넣으면 지목이 뭔지, 전인지, 답인지, 면적이 몇 제곱미터인지, 그리고 개별 공시지가가 한 30년 정도 나옵니다. 30년. 올해 개별 공시지가가 나왔죠. 그래, 올해, 작년, 재작년, 10년 전에 그러면은 2013년 개별 공시지가 얼마였을까? 올해 얼마였을까? 비교를 해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밑에 용도 지역이 나옵니다. 도시지역, 좋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도시지역 안에 있는 자연녹지 지역이다. 이 도시지역은 좋은 겁니다. 그래서 토지 이음을 가지고 용도 지역을 확인하는 겁니다. 이게 제일 처음입니다. 이게 공부상에서 확인할 수 있는 이런 어떤 공신력 있는 그 사이트의 그 용도 지역을 확인해서 해당 농지를 구입할 건지 말 건지를 판단을 하는 겁니다. 자, 아까 말씀드렸죠. 개별 공시지가 확인하는 방법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토지음에서 해당 지번을 넣고 이렇게 이제 엔터를 치면은 공시지가가 나오죠. 올해 공시지가가 확인이 됩니다. 확인이 되죠. 그런데 10년에 있지 않습니까? 개별 공시지가가 2배 오른 것이 있고, 또 하나는 10년에 개별 공시지가가 8배 오른 것이 있습니다. 8배. 그러면 어떤 곳은 2배 올랐고 어떤 것은 8배가 오르냐, 그런 부분을 비교를 해야 됩니다. 그런 부분을. 그렇죠? 재미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창원에 있는 농지인데요. 창원에 있는 농지인데 10년에 2배 올랐습니다. 금액이 딱 나오지 않습니까? 32,000원, 64,000원. 금액이 딱 나오지 않습니까? 이게 뭐냐? 왜 이렇게 땅값이 안 오르냐? 이게 바로 용도 지역에 있는 겁니다. 지금 농림지역이지 않습니까? 농림지역에
농업보호구역이다. 그러니까 땅값이 안 오르는 겁니다. 10년에 2배. 그죠? 이거는, 이 땅은 경상남도 거제에 있는 농지인데요. 10년에 8배 올랐습니다. 그럼 왜 8배가 올랐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계획관리지역입니다. 도시지역도 좋지만은 관리지역, 그 중에서도 계획관리지역에 있는 농지가 좋다. 그 이야기입니다. 10년에 8배. 금액으로 딱 나오지 않습니까? 금액으로. 지가의 오름폭이. 그래서 감정가로 갈 것인지 개별 공시지가로 갈 것인지는 이렇게 토지이움 사이트를 보고 확인하는 겁니다. 하나 또 팁을 드린다면은 지금 여기는 용도지역 여기 보면 지금 해당되는 뭐 문구가 별로 없죠? 가축을 이렇게 축사를 하지 마라는 이제 문구 외에는 다른 문구가 없습니다. 그러나 아까 전에 2배 올랐던 데는 문구가 많지 않습니까? 예? 농림지역에 농업보호구역이다. 문구가 많습니다. 이런 문구, 이 저촉이 되는 그런 문구가 없는 그런 땅이 좋은 땅이다. 그리고 위에 보셨던 대로 계획관리지역, 이런 땅이 좋은 땅이다. 말씀드려요. 그러니까 이런 땅을 준비를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농지연금 사례를 또 보겠습니다. 농지연금 사례. 이 지금 창원에 있는 농지인데요. 감정가 9억짜리가 1억 8천에 20%의 낙찰이 되는 겁니다. 20%. 그러면은 이 감정가 9억짜리가 2년 지나면은 지금 감정가가 9억이라고 하더라도 2년 지나면 감정가 9억, 뭐 2년 지나면 땅값이 좀 오르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은 거기에 대한 아까 말했던 90%, 감정가의 90%를 이제 적용한다고 그랬죠? 감정가의 90%를 이제 넣고, 그리고 본인 나이, 배우자 나이, 그리고 승계형으로 가는 거, 그리고 감정가로 가면서 감정가의 90% 금액을 딱 집어넣으면 자기가 받을 수 있는 연금 금액이 탁 나온다는 겁니다. 아주 연금을 많이, 아주 제대로 이번에 신청해서 받으신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대구에 거주하시는 분이었는데요. 이분이 농지연금을 모르시다가 농지연금 강의를 듣고 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그 부동산은 농지가 아니고 임야였습니다. 임야. 그 임야는 전답 과수원만 되지 임야는 해당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임야를 가지고 지목 변경을 합니다. 과수원으로. 그래서 과수원으로 지목 변경을 해서 대구에 있는 농어촌공사에 감정을 의뢰를 해서 신청을 했더니 그 과수원이 6억 7천만 원 정도의 평가를 받습니다. 6억 7천만 원의 평가를 받았더니 전후후박형으로 해가지고 66세부터 76세까지는 매월 15일 날 284만 원을 받는, 284만 1,200원을 매달 받으시고 76세부터는 198만 8천 원을 매달 수령을 하시니까 이 배우자가 꽃다발을 선물해 줍니다. 그 사진을 이제 저희가 이제 이렇게 받았습니다. 그 좌측에 보면 감정평가 금액과 월 지급, 그러니까 농지연금 월 지급금이 그대로 나옵니다. 그대로, 그죠? 284만 원이 기입이 됐고요. 76세부터는 198만 8,860원이 기입이 되는 겁니다. 이게 평생 가는 겁니다. 평생. 그리고 배우자가 돌아가실 때까지. 이러니 농지연금이 인기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혼율이 없습니다. 이혼하시면 못 받아요, 배우자가. 그러니까 이혼율이 뚝 떨어지고 아주 집안 분위기가 좋아진다. 그런 말씀드려요. 자, 영농경력 5년을 말씀드렸다시피 영농경력 5년을 농지를 구입을 해가지고 신청하실 수도 있고 이렇게 임대로 한국자산관리공사 온비드 사이트를 통해서 임대로 해가지고 빌릴 수도 있다. 예? 처분 방식의 임대, 그리고 날짜 집어넣고 토지, 전답, 가수원, 그리고 해당 지역, 면적은 이제 그렇죠. 면적은 1,000제곱미터 이상이 되죠. 그래서 1,000제곱미터 이상, 뭐 3,000제곱미터 이하, 5,000제곱미터 이하 등등으로 해가지고 검색을 하는 겁니다. 검색을 하면 지금 김해시 주초면에 있는 이런 농지를
임대를 받는 겁니다. 이 임대 받는데 지금 42만 6천 원, 1년에 42만 6천 원입니다. 1년에 42만 6천 원인데 조금 이제 경합이 되니까 이제 신청자가 좀 있으니까 조금 높게 쓰신 거죠. 1년에 71만 원. 1년에 71만 원 내고 저 농지를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장님한테 관리기를 빌려서 농지를 정리를 하고 비닐을 덮으면서 정리된 농지, 그리고 인부를 이렇게 주변에 구해서 같이 참도 먹는 모습, 이렇게 해가지고 양파를 심습니다. 그랬더니 예전에 지금은 농지 대장이죠. 농지원부를 저렇게 받으시고 농업경제 등록까지 하셨다. 그런 사례입니다, 사례. 자, 그래서 임대농지로 할 수 있는 게 전국에 많습니다. 전국에. 강원도, 경기도 이천, 경기도 동두천 1년에 64만 원, 뭐 37만 원, 뭐 등등 이렇게 1년에 빌릴 수 있는 돈입니다. 1년에 이렇게 빌리면 된다. 그리고 농지은행을 통해서도 빌릴 수도 있다고 그랬죠. 농지은행을 통해서도 농지은행 사이트에 가서 매입, 임차 신청을 해서 이제 지역을 정하고 이렇게 하면 해당 농지를 볼 수가 있다. 이렇게 빌려서 영농경력 5년을 준비한다 이야기입니다. 자, 산지연금에 대해서 이번 시간 말씀드리겠습니다. 산지연금은 산림청 주관으로 내가 보유하고 있는 산지를 산림청에 판다는 겁니다. 파는데 감정가로 판다 이 이야기입니다. 감정가로. 그래서 경공매로 싸게 사서 감정가로 파는데 감정가로 판 금액의 40%는 첫 달에 받고 나머지 60%는 지가 상승률 이자율을 포함해 가지고 10년간 120개월 나눠서 받는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 산지연금도 주택연금, 농지연금, 그리고 공적연금과 무관하게 10년간 120개월 나눠서 받는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지금 남부지방산림청에서 나온 그런 보도자료를 보면 내 산 팔고 10년 연금 수령하자. 그리고 매매대금, 거기에 이자액 2%, 지가상승 보상액 2.85%, 4.85% 매매대금의 4.85%를 더해서 10년간 나눠서 받는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산지연금은 내 산을 파는 거를 말을 하고요. 그리고 이 도입하게 된 거는 이제 국유림을 집단화하고 그리고 국유림을 확대해서 딱 모아서 관리하겠다. 그리고 사유림을 사서 탄소 배출권이라든지 그런 기후 변화에 국가적인 차원에서 대응하겠다. 그래서 산지연금을 이제 도입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산지연금 매수 대상지는 공익 기능이 높은 산지. 예를 들어서 도시숲, 생활숲. 우리 그 도심지 주변에 뭐 공원 같은 그런 어떤 공익적인 기능이 있는 산림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공익적인 기능이 있는 산림을 우선해서 사겠다. 그리고 수목원, 물 관리하는 지역, 그리고 백두대간 같이 어떤 국가적인 차원에서 보호해야 될 그런 어떤 기능이 높은 그런 산림을 우선적으로 사겠다 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똑같은 산림인데 못 사는 산림이 있어요. 어떤 거냐면은 이렇게 이제 지상권 그리고 뭐 지역권 이런 어떤 이런 사적인 어떤 권리가 이렇게 설정되어 있는 산, 그리고 임목 등기라고 그러죠. 나무에도 등기를 합니다. 임목 등기가 이렇게 설정되어 있는 산은 사지 않는다. 그런 이야기. 그리고 농지연금은 2인 이상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부부는 괜찮은데 형제 자매는 안 된다고 그랬는데 산지연금은 4인까지는 괜찮습니다. 5인 이상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산은 사지 않는다. 그런 이야기고요. 또 하나는 이제 다른 어떤 법령에 의한 그 개발 계획이 확정된 그런 산림이 뭐 있으면은 그런 확정된 산림이라든지 예정된 개발 계획이 있는 곳의 산림은 사지 않는다. 그런 이야기고요. 그리고 감정평가 두 곳을 통해서 평균 산출된 금액으로 인해서 산지연금 금액을 결정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산지연금은 있지 않습니까? 감정가로 정해지고 감정가의 이자액 2% 그리고 지가상승 보상액 2.85% 그리고 감정가 플러스 4.85%를
더해서 준다. 예, 그리고 처음에는 이제 40% 금액의 40%를 주고 나머지 60%는 10년간 나눠서 준다. 120개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산지연금은 나이 제한이 없습니다. 나이 제한. 아까 주택연금은 55세, 농지연금 60세 있지 않습니까? 산지연금 나이가 필요 없습니다. 20살, 30살, 40살 가능합니다. 거리 제한 필요 없습니다. 전국에 다 됩니다. 그리고 금액도 상관없습니다. 주택연금은 12억 원이었지 않습니까? 근데 산지연금은 금액도 필요 없습니다. 감정가로 갑니다. 그래서 이 산지연금을 이렇게 저가로 매입을 해서 산지를 저가로 매입해서 감정을 제대로 받으면 최고의 노후 보장 상품이 된다 말씀드립니다. 산지연금 받는 예를 잠시 보여드리겠습니다. 만약에 1억 원, 감정가 1억 원이다. 그러면 4천만 원을 첫 달에 받고 6천만 원을 매달 63만 원씩 10년간 나눠서 받는 10년간. 120개월. 만약에 감정가가 5억이다. 그러면 2억 원을 첫 달에 받고 320만 원을 10년간 120개월 나눠서 받는다는 거예요. 이게 산지연금에 대한 개략적인 설명이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주택연금, 농지연금, 산지연금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국민연금과 같이 우리가 매달 지급받는 그런 어떤 월 지급 금액을 한 2개 정도는 만들어 놓으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기대 수명을 편안하게 보내실 수 있고, 그리고 의료 혜택도 편안하게 잘 받으시면서 건강하게 노년을 보내실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의 건강하신 노후를 이 부동산 연금, 주택연금, 농지연금, 산지연금으로 꼭 보답해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